러시아가 자랑하던 자포리자 전선의 방어선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예고 없이 차단되면서 지휘체계를 잃은 러시아군이 무질서한 패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110번을 넘나들던 공격 횟수가 단숨에 50% 아래로 고꾸라진 이 처참한 현장은 현대전에서 통신이 끊긴 군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러시아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텔레그램까지 제한하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통신대란의 실체와 자포리자 평원을 뒤덮은 패배의 그림자를 심층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푸틴이 군대가 왜 무전기를 사달라고 구걸하는 처지로 몰렸는지 그 전말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포리자 평원의 광활한 전장을 내려다본 수직 항공드론 영상은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질서정연했던 러시아군의 진지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으로 곳곳이 타오르고 있었고 수십 대의 차량들은 지휘를 잃은 채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대전의 승패가 더 이상 탱크의 숫자나 포탄의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통신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화려한 군사대국의 허울이 기술적 단절 하나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2026년 2월 5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내놓은 보고서의 수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 하루 80건에서 110건에 달하던 러시아군의 공세가 단 56건으로 급감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선의 엔진이 꺼졌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터키 등 제3국을 통해 스타링크 터미널을 불법으로 밀수해 작전의 핵심 통신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점령지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기기인 것처럼 속여 활성화했던 이 편법이 일론 머스크의 화이트리스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일순간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스타링크가 없는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눈을 가리고 권투시합을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지휘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공식적인 군용 통신 장비의 부재를 스타링크와 민간 앱인 텔레그램으로 메워왔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송 수단인 스타링크가 끊기자 드론, 영상 공유도, 정밀 좌표 전송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군 단위로 갱신되던 전장의 지도는 멈춰섰고 후방 지휘소는 전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암흑 상태에 빠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인처럼 러시아군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실제로 자포리자 지역의 카시드브 마을은 통신마비로 지휘가 끊긴 러시아군이 자리를 비우고 도망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단숨에 탈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전기 몇 대가 고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데이터는 피와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군의 화력을 유도하는 디지털 신경망이 끊기자 러시아의 강력한 포병 전력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쏘아야 할 목표물을 찾지 못하니 포탄은 허공을 갈랐고 그 사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드론들은 러시아군의 참호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려 해도 통신이 닿지 않아 연락병을 보내야 하는 100년 전의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전장에서 이러한 지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장의 러시아 병사들이 올린 영상들은 더욱 처참합니다. 한 병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리 부대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었다며 무전기조차 없어 서로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종군 기자들과 제트 블로거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긴급하게 돈을 모아 민간용 라디오 장비와 무전기 브리지를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던 러시아가 전선에서 10만원짜리 무전기를 구걸하고 있는 이 상황은 푸틴이 말한 현대화된 군대의 실체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병사들은 이제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아군 지휘부와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은 러시아 규제 당국인 로스콤나드조르의 자폭 행위였습니다.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텔레그램의 트래픽을 제한하고 접속을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지휘부의 명령부터 보급 요청까지 거의 모든 것을 텔레그램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이 통로를 막아버리니 전선의 병사들은 적군보다 아군의 규제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고로드 주의 주지사 글라드코프조차 텔레그램이 차단되면 시민들에게 공습 경보를 알릴 방법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입니다.
국가의 검열 시스템이 자국의 군대를 공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대안으로 국가주도 앱인 맥스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병사들은 이를 단칼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맥스는 보안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잦은 서버 다운으로 인해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렘린궁의 대변인 페스코프는 최전방 병사들이 메신저 앱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법을 준수하라고 말했지만 이는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비판만 샀습니다. 러시아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괴리가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부가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인 펜타곤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된 스타링크 불법 터미널 비활성화 논의는 2026년 들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 국방부와 협력하여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사용하는 터미널의 고유 번호를 식별하고 이를 원격으로 잠그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고 우회 경로를 찾았지만 펜타곤의 추적 기술은 이미 그들의 수술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어떻게 전장의 물리적 구도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통신이 차단된 구역은 이제 고립과 전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포리자 평원의 기하학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검은 연기와 섬광은 단순히 폭발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고립된 부대들이 하나둘씩 소멸해가는 과정입니다. 질서 정연했던 진지는 이제 화염에 휩싸인 고철 덩어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도망치는 러시아군 차량 행렬 위로 우크라이나군의 자살 드론들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통신이 살아있을 때는 드론 신호를 교란하거나 방공망을 가동해 방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단절이 불러온 참혹한 몰락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군의 무전기 부족 사태에 담긴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21세기 전장에서 무전기가 없어 시장에서 사온 아마추어용 무전기를 쓴다는 것은 보급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부패한 군 수뇌부가 보급 예산을 가로채는 동안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사비로 산 장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스타링크와 텔레그램마저 막히니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탱크들 사이로 보이는 병사들의 눈에는 공포와 배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입니다. 전쟁은 이제 6개월마다 무기체계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하이테크 대결로 진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00km 이상의 고속 비행이 가능한 인터셉터 드론을 전선에 배치하며 러시아군의 남은 통신 안테나마저 사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1000만원에서 1억원을 들여 구축한 야전 통신 시설들이 단돈 300만원짜리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순식간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이미 승기를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구식 전차들이 최첨단 드론과 소프트웨어의 사냥감이 되는 광경은 현대전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율리이폴 지역의 변화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까지 율리이폴을 거의 점령하며 자포리자 주도까지 진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 차단 이후 이곳의 공세도 멈춰섰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도 이를 유지할 통신망이 없으니 부대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도시 안에서 고립될까봐 오히려 외곽으로 후퇴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꿈꾸던 제국의 확장은 이제 통신 두절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점령은 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태는 러시아 내부의 권력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을 책임지는 주지사들과 종군 기자들은 모스크바의 관료들이 전장을 망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차단은 정부의 우호적이었던 보수 세력들마저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보안을 지키려다 지지 기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러시아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불신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전의 냉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탱크와 미사일을 가졌어도 소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비싼 고철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과 드론 기술, 그리고 서방의 전략적인 통신 지원은 러시아라는 거대 공룡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평원의 붉은 섬광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군이 후퇴하며 남긴 검은 연기는 푸틴의 오만함이 타오르는 연기입니다. 전장에서 소외된 병사들의 절규는
이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까지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적 단절이 불러온 자포리자 전선의 대혼란은 현대전이 단순히 화력의 대결이 아니라 정보와 소통의 전쟁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소통조차 차단된 채 사지로 내몰린 모든 젊은 생명들의 안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팩트였습니다.